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서 서비스 디자이너가 되다. 오늘은 사서의 기술 그리고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도서관은 행정이 아니야. 우리가 항상 현장 가서 느끼는 게 일반인으로 가서 느껴도 이게 도서관은 행정 업무 같으네. 그냥 행정복지센터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우리 이러면 안 돼. 우리 달라져야 해.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우리가 하는 일이 뭔지를 알아야 달라질 때 달라지더라도 우리가 지금 뭐가 잘못된지를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서의 일을 크게 둘로 나눠봤습니다. 하나는 소위 말하는 윗단에서 하는 일들,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일들. 하나는 아랫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술에 관련된 얘기, 그걸 펼쳐 보이는 얘기, 둘로 나눠봤을 때, 우리가 전문가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독립성, 독자성, 유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일이, 이게 좀 색다르고, 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지적 배경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직, 분류, 목록 기술입니다. 아마 문헌정보학, 도서관학 문헌정보학 처음 들어가면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고, 제일 들을 때 자부심을 느꼈던 게 분류이고 목록에 대한 얘기일 겁니다. 그리고 실은 제일 자괴감을 느낄 때도 분류와 목록에 대한 얘기. 이걸 어디에 써먹지?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딱 벗어나서는 분류와 목록에 대한 개념이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우리가 아는 분류, 우리가 알고 있는 목록은 전부 책과 관련된 얘기예요. 소위 지식이라고 멋있게 포장을 했지만 책, 출판물과 관련된 얘기 외에는 별 것 없습니다. 그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분류를 배운다고 해서 대단하게 얘기지만 분류표를 배우고 있는 거고, 물론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우리에게 분류에 대한 개념도 가르치고 분류의 중요성도 가르치지만, 솔직히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하면 다단풍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뭔지 잘 모르겠고, 그걸 우리가 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하여간 분류야. 우리가 이거나 외워.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DDC, KDC를 가르치고, 목록 규칙을 가르치고, 토시 하나, 펑추에이션, 구두점 하나하나까지 짚어가면서 줄 바꾸기, 이건 들여쓰기, 내쓰기, 마침표니, 컴마니, 콜론이니, 세미콜론이, 가로를 해야 하니, 말아야 하니, 순서는 어떻게 되니. 그게 가만히 보면, 들여다보면 그게 커뮤니케이션이고, 소통의 원천입니다. 내가 말을 할 때, 우리말 같은 경우도 주어, 수어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순서로 말을 하고 있지? 주어를 말하고, 목적어를 말하고, 수어를 말하고, 뭐 이런 식인데, 미국 아이들 영어 같은 경우는 주어를 말하고, 동사, 수어를 말하고, 목적어를 말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누구에게 이걸 펼쳐서 보여주는 건데, 그죠? 이용자들이 도서관에 왔을 때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규칙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 규칙대로 두는 거죠. 그 규칙이라는 것이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손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손이 여기서 갑자기 뒤로 푹 갈 수 없는데 가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손의 동작에 따라서, 인간의 동작에 따라서, 인간의 동선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게 분류표이고 목록 규칙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관심 갖는 게 뭐냐면, 이게 누가 지었어? 제목이 뭐야? 근데 목록 규칙도 바뀌어갑니다. 사람들이 누가 지었어? 이게 뭐야? 하는 것에 순서상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작품 하나하나 갖고 있는 개체 하나하나의 독립성, 그 하나하나의 어떻게 보면 완전성, 이게 무슨 책인데, 이게 작가가 누구고, 출판사가 어디고, 책의 볼륨이 어떻게 되고, 내용이 뭐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의식의 변화, 생각의 변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목록을 작성하고 그걸 배열하느냐에 대한 얘기들,
분류표는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사고가 그래, 굉장히 주제를 갖고 사고를 하니까 그 주제의 중요성을 따라서 뭐 문학류라든가 인문학을 앞에 놓고 공학을 뒤에 놓고 아트를 뒤에 놓고 뭘 어떻게 놓고 그 순서를 인간의 상상력, 인간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 또는 각각의 주제가 갖고 있는 그 근접성에 따라서 배열을 해서 만들었어. 그리고 그 계층 구조를 따라서 이거보다 포가 하위 개념 이렇게 나눴고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어. 라든가 그걸 상상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걸 만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실은 저는 교육이라고 봅니다. 단지 그렇게 해서 이런 분류표가 나왔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헌정보학의 태생 자체를 들여다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문헌정보는 어떻게 생겨났지 하면은 예전에 각 도서관에서 사서들이 그 노력을 쭉 해왔습니다. 우리 도서는 어떻게 관리를 할까? 책을 어떻게 배열할까? 어떻게 이 책에 대한 하나하나를 소개할까? 사람들이 직접 책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수십만 권의 책을 우르르 사람들이 와서 막 뒤져서 내가 찾는 책이 어디인지 몰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뒤지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뒤진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엄청나게 넓은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책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 대표성을 표현해서 목록을 만들고 목록을 한 자리에 모아두면 사람들은 쉽게 접근합니다. 어떻게? 내가 찾는 작가가 누군데, 내가 찾는 책이 뭔데, 내가 관심 있는 주제가 뭔데, 뭐 출판사도 있을 수 있고 새로 나온 책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모두를 다 100% 들어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해주면 사람들의 욕구를 한 8, 90% 해결해 줄 수 있어. 해서 생각해서 고안해서 만들어 놓은 목록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목록의 규칙도 바뀌어가고 목록에서 주장하는 엔트리 방법들도 달라지고 있듯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문화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생각도 달라지고 있다면 분류라든가 목록도 같이 변신하는 게 맞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도서관 전산화, 컴퓨터가 데이터 기록에 들어오면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검색하는 기술들이 생겨나면서 데이터에 그 목록을 어떻게 집어넣지? 소위 테이블을 어떻게 작성하지? 그 테이블의 순서가 중요할까? 테이블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가독성, 화면에 표현되었을 때 표현되어진 데이터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친밀하게 보여질까? 친화적일까? 그래서 우리가 쓰는 목록을 그대로 재현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컴퓨터가 목록에 있는 것을 그대로 재현하려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지들 나름대로는 태깅을 할 필요가 있고 그 태깅의 순서가 정해지고 옛날 기술로는 지금처럼 디스크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메모리들이 나오기 이전에는 마그네틱 테이프라는 건 마그네틱 테이프는 리니어하게 가거든요. 시퀀스하게 가거든요. 이걸 어떻게 읽어드리지 순서를 결국 여기도 규칙이 생기는 것이죠. 마크, 머신 리더블 규칙이 생기는 캐탈로그 룰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처음엔 뭘 쓰고 전부 길이가 다른데 전부 고정장을 하면 낭비되는 공간이 너무 많죠. 제일 긴 길이에 맞출 수는 없잖아. 가변장을 쓰면 어떡하지? 인포메이션 하나 더 주는 거죠. 요거는 저자 태그인데 저자 태그는 길이가 얼마야? 라든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일정한 것들은 고정장을 쓰고 일정한 것들은 가변장을 쓰고 가변장을 쓸 때는 데이터 길이를 쓰고 순서를 정해주고 앞에는 그걸 모아서 뭐부터 시작했고 어디 뭐가 있어 라는 코드가 값을 주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마크거든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들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다르게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효용성을 생각하고 데이터 양을 생각하면 또 다르게 만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다음 테이프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디스크가 나오면서부터는 그 데이터 정렬 방식도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데이터 표현 능력이 언어들이 컴퓨터 언어들이 굉장히 진화하면서 데이터 처리 방식들이 굉장히 진화하면서 데이터 처리 기술 방법도 많이 달라져 가는 것이죠. 근데 여전히 우리는 사람들이 편하게 볼 수 있게끔 표현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는 가는데 가끔 그러다 보면은 전혀 사람들에게 관심도 없고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많이 나타날 때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는 우리 기술이라고 말을 하고 지금 대단하다고 얘기하지만 어느 순간 보니까 기술들이 이미
정형화되어지기 시작하고 표준화되어지면서 더 이상 내가 잘난 척하지 못할 정도로 일반화되어 버렸다. 도서관 가면 누구나 다 쉽게 자료를 찾습니다. 사서에게 굳이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사서는 여기서 뭘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하는 게 이제 서비스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얘기 잘해주고 여기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질문이 들어왔는데 질문의 주제를 이해를 못하겠네요. 저 조금 전에도 TV 방송을 보다가 AI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AI 에이전트 얘기가 나오고 별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그거를 100% 이해하지 못하면 100%까지는 아니지만 이해하지 못하면 그게 주제가 뭔지 어디 가서 찾으라는 건지 물론 질문하는 사람이 좀 세세하게 물어봐주면 그 키워드만 가지고 어디라고 설명해 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난감하지. 그래서 사서 선생님들이 일반 이용자 만날 때 꺼려하면 자꾸 뒤로 숨습니다. 모르는 거 물어보고. 그 다음 누군가가 주제 전문가가 필요하니까 맞아 나는 주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주제 전문가 데려다 질문 받게 해. 근데 그럴 수 있는 환경은 거의 극히 일부 연구도서관에서 그럼 연구도서관에서 주제 전문가를 사서로 뽑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같이 연구한 사람 중에 한 명이 그걸 맡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변화에 이제 그 다음 한숨 더 떠서 도서관에서 그런 걸 물어보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왜? 컴퓨터가, 구글이, 네이버가 다 알아서 찾아주니까. 도서관에 필요한 건 뭐지? 책. 그래, 도서관은 그럴 수 있다고 쳐. 사서는? 이게 난감합니다. 사서가 도서관의 메인 존재인가? 아닌가? 아니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들 지금은 도서관에서 이게 일반화되어지고 고착화되어지고 표준화되어져서 굳이 더 이상 뭘 개발하고 뭐 고민하고 할 필요 없다 손 치더라도 그런 것들의 전문성이 이제 학과가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한 일인가? 이제 이걸 반성할 때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이, 우리 했던 일이 뭐고, 우리 전문성이 뭔지 다 알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살려 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지? 이게 고민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도서관을 위해서가 아니라, 도서관은 지금 잘 돌아가고 있고, 꼭 필요한 체제로 완성됐다고 생각한다면, 사서 본인을 위해서 우리의 이 전문성, 우리의 가치를 좀 드러내고 좀 활용하고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일로 발전시킬 수는 없을까? 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